매드카우는 중급자를 위한 오고보 기반 주 3회 무분할 프로그램입니다. 월요일엔 스쿼트, 벤치, 바벨로우, 오고보를 합니다. 중량이 매 세트 약 12.5%씩 무거워지며 마지막 세트에 해당 종목의 가장 무거운 세트를 하는 램프업 세트로 진행합니다. 수요일엔 스쿼트는 가벼운 중량으로 사고보를 해주고 월요일에 하지 않은 프레스와 데드를 4세트 5회 램프업 세트로 해줍니다. 금요일엔 월요일에 했던 종목들을 하되 사고보 램프업 후에 월요일 마지막 세트보다 2.5% 무거운 중량으로 1세트 3회를 해준 후에 중량을 낮춰서 8회 추가 볼륨 세트를 해줍니다. 이후에는 매주 똑같은 훈련을 2.5%씩 증량하면서 증량이 막힐 때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벤치와 프레스의 비율은 반복수 기준 56대 20, 운동일수 기준 2대 1로 스트롱 리프트 같은 초보자 프로그램이나 같은 중급자 프로그램인 텍사스 메소드보다 벤치의 비중이 높다는 부분에서 파워리프팅 종목 특성에 좀 더 적합합니다. 다만 고중량을 다루는 세트의 개수가 많지 않고 주 2회라는 다소 어중간한 빈도 때문에 주 총합 상체 볼륨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스쿼트는 고중량 주 2회, 저중량 1회로 총 3회를 하는 반면 데드는 피로도가 크기 때문에 주 1회만 하며 반복수 기준으로도 76대 20으로 스쿼트의 비중이 확연히 더 높습니다. 다만 데드를 안 하는 월 금요일에 바벨로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허리를 포함한 후면의 피로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증량 구조를 보면 같은 요일끼리 비교했을 때 매주마다 2.5%씩 일정하게 증량하기 때문에 주간 선형 증량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48시간 만에 피로 회복 적응을 통한 증량이 가능하지만 중급자에겐 그 과정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회복 속도에 맞게 일주일에 한 번 증량합니다. 매드카우를 돌린 분들의 후기를 보면 상당히 성공 혹은 실패하는 경우들이 유독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돌려본 웨이트 루틴 중 가장 망한 루틴이기도 해서 개인적 감정을 조금 담아서 그 요인을 분석해보자면 첫째로 증량폭이 저 같은 인자약에게는 너무 큽니다. 매주 2.5%의 증량 속도가 저에겐 너무 빠르게 느껴지더군요. 가장 큰 문제는 볼륨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오고보 기반 중급자 프로그램인 텍사스 메소드랑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볼륨이 낮으면서 대부분의 볼륨을 너무 낮은 중량으로 하기 때문에 근력 향상에 충분한 자극제가 되지 못하는 것 같고 1, 2주차는 가장 무거운 세트로도 너무 중량이 가볍기 때문에 볼륨도 낮고 중량도 낮아서 운동 효과가 부족하고 제대로 운동이 되는 건 3, 4주차 뿐이어서 4주 동안 거의 발전이 없는 상태로 4주차를 간신히 성공하고 5주차를 실패하면서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게 되더군요. 특히 금요일에 3회를 정말 힘겹게 성공시킨 후에 고작 3일후인 다음 월요일에 같은 중량으로 5회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프로그램이 빨리 막히지 말란 취지에서 가벼운 중량으로 시작하는 것은 좋지만 웬들러시의 531처럼 초반에 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어느 정도 본인 수행 능력에 맞게 횟수를 더 들어서 운동 효과가 나오게 한다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너무 가볍고 너무 쉽게 시작해서 너무 빠르게 중량만 무거워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효과를 못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본인의 회복 속도와 증량 속도, 증량을 하기 위해 본인이 필요로 하는 볼륨 등이 이 프로그램과 잘 맞는 분들이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만약 5주차에서 막히신다면 이 프로그램이 맞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찾거나
개인에 맞게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5주차까지 성공한다면 5주 운동에서 2.5% 증량하는 셈이니 소득은 이때 시간 투자 대비 리턴은 영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고 6주차를 성공한다면 6주에 5% 증량하는 러시안 스쿼트 루틴과 비슷한 셈인데 러시안 스쿼트와 다르게 여러 종목을 5% 증량하는 만큼 6주차만 성공해도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고 7주 이상 성공시킨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2.5%라도 시작 중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매주 절대적인 증량폭이 커져야 하는 만큼 갓 중급자가 된 분들은 더 할만하겠지만 고급자에 가까워질수록 버거워집니다. 고급자에 가까워질수록 증량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증량을 위해 더 많은 볼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급자에 가까운 분들에겐 더더욱 따라가기 어려운 루틴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패한 입장에서 다소 비판하는 부분이 많이 강조되었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개인에 따라서 증량 속도와 볼륨이 본인에게 맞는다면 분명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적지 않게 봐온 만큼 이 루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초반 1, 2주쯤 난이도가 아주 쉬운 구간에서 운동 효과를 내기 위해서 추가 볼륨 혹은 보조 운동을 더 채워 넣고 증량 속도를 좀 더 낮추는 등 개인에게 조금 더 맞춰서 조절했다면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